일본의 IT 기업들의 수준이에요. 지금 IT 혁신을 안 하게 되면 2025년도가 되면 거의 큰일 난다. 혁신이에요. 그러니까 버리고 새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 버리고 새로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기술의 쇼미기갱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화두가 네네. 뭐 챗GPT 네네. 해가지고 또 그냥 난리가 났어요. 뭐 네네네. 테스트로 우리 또 얼리어답터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네. 주변에 보면 전부 물어봤대.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사회가 또 바뀔 것이냐, 네. 경제가 막 기업이 네네. 자기 아이템에는 어떻게 접목할 것이냐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화두 속에서 막 개혁이, 혁신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일본은 딴 세상이라는 얘기를 아직도 네네. 아날로그다 이런 네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정말일지, 정말이라면 왜 그런 건지 참 궁금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 일본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정부가 지금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신문에도 매일같이 DX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농반 진반으로 일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하도 DX 그러니까 요즘엔 길거리에 개 짖는 소리도 DX로 들린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심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얼마 전에 경제산업성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있는데 2025년 내 절벽이 낭떠러지가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그게 무슨 낭떠러지냐면 DX를 안 하면 지금 IT 혁신을 안 하게 되면 2025년도가 되면 거의 큰일 난다. 근데 그 2025년도에 왜 큰일이 나냐면 여기서부터 우리 과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게 퍼스널 컴퓨터 PC 수준에 있다가 그 다음에 우리 저 대형 컴퓨터라는 게 메인프레임 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 메인프레임이라는 게 있고 메인프레임의 개발 언어가 코볼이라는 언어가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죠? 단어는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죠. 코볼. 코볼이라는 언어가 있고 그래서 요 메인프레임의 코볼 요 1세트가 있었는데요. 대충 대한민국은 2000년을 전후해서 그게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온 패러다임이 뭐냐면 클라이언트 서버 그래서 윈도우즈 서버에 PC가 있어 랜으로 연결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내려오는 것을 다운사이징이라고 하거든요. 다운사이징이 대한민국이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완전히 끝났죠. 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또 다시 웹 환경으로 바뀌죠. 그래서 웹 환경으로 바뀌고 지금은 앱 환경으로 바뀌고 뭐 해서 한참 많이 왔거든요. 근데 일본은 얼마 전에 그러니까 경제산업성에서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일본의 공공기관 그다음에 민간기업의 기간 시스템 핵심이 되는 시스템 중에 60%가 메인프레임의 코볼 거의 코볼이라는 거죠. 개발 언어가. 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메인프레임이라는 컴퓨터를 생산하는 회사가 옛날에는 후지츠도 NEC도 다 했었는데요. 지금은 후지츠만 생산을 하는데 후지츠가 발표를 했어요. 2025년도에 우리는 생산을 중지한다. 이건 또 뭔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메인프레임이 세계적으로 팔리는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만 팔리던 거니까 그럼 또 다운사이징을 좀씩 하니까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후지츠는 팔리지 않는 기계는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 그래서 메인프레임을 이제 만들지 않겠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메인프레임에 의지하고 있던 공공기관들이나 민간 기업의 60%는 큰일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코볼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이거를 자유자재로 나름 쓸 수 있었던 사람들의 연령대가 1960년대생이에요. 근데 60년대생이 지금 정년퇴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60세가 넘어서.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인프레임은 사라져. 프로그램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 근데 지금 기존에 뭐 50년 동안 써온 컴퓨터 시스템은요, 대부분이 시스템 내부의 그 소스 코드하고 사양서, 설계서가 맞질 않아요. 네.
그죠.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 짤 때는 그 설계 도면이 있잖아요. 기획서 네. 이렇게 개발 네. 기획서가. 근데 이제 그거와 지금의 사양과 안 맞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50년 동안 계속 고쳤잖아요. 아, 그러면 설계서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설계서를 계속 고쳤어야 되는데 그게 또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이 현재 시스템이 돌아가는 소스 코드와 설계서는 안 맞아요. 그럼 그건 진짜 골치 아픈 일인데. 그러면 이거를 혁신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스 코드를 열심히 읽어가지고 거꾸로 설계도를 그려내서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코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5년도에 절벽이 온다는 게 그렇게 돼버리면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만약에 물론 네. 이제 대책을 세우겠지만 네. 대책이 만약에 부족하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일단은 지금 이 코볼이라든지 메인프레임 언어, 그러니까 메인프레임 뭐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건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는 일단 메인프레임 생산이 중단된다고 하니 메인프레임에서 돌아가던 코볼들을 유닉스 코볼이나 윈도우즈 환경의 코볼로 바꾸자라는 거를 지금 그 모더나이제이션이라는 고상한 용어를 써서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혁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다 코볼인데 지금 새로 개발하는 게 코볼인 거예요. 근데 기계만 메인프레임에서 윈도우즈나 유닉 서버로 바뀌는 거지, PC 서버나.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오픈 아키텍처가 아니다 보니 그 앱하고 연결한다든지 뭐 다른 시스템하고 연결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지난번 우리 저 대표님 오셔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디지털화 하는 거에 대한 시스템을 네. 이게 되게 의지는 강렬한데 지금 환경 자체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기간 시스템이 완성이 돼야 그 다음에 스텝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기간 시스템이 전체 그런 상태니까. 그런 비슷한 경우에 우리도 그랬겠죠. 코볼이라는 걸 그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죠? 그때 뭡니까 중심부에 저도 있었거든요. 네. 저는 IT 업체 사장이니까 제가 창업을 한 게 93년도에 창업을 했어요, 한국에서. 네. 그때 한국은 93년, 2000년 사이에 그냥 다운사이징을 안 하면 죽는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뭐 물어볼 것도 없고 왜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보다는 세계적인 트렌드가 그랬으니까요. 우리는 주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좋은 의미에서 그 얼리 어댑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해외에 나가서 세계 추세를 보고 막 한단 말이죠. 그리고 네거티브하게 얘기하면 늘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해외 나가서 기술 동향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일본 가서 보고 미국 가서 보고. 근데 그때 당시에 세계가 다운사이징의 그 회오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다운사이징으로 간 거예요. 물론 다운사이징 한 게 코스트도 삭감되고 그다음에 유저 인터페이스도 좋잖아요. 윈도우즈면. 네. 뭐 그런 게 있었겠지만 그랬듯이 지금도 우리는 세계가 외부로 바뀌니까 또 외부로 바뀐 거고 세계가 뭐 이렇게 바뀌니까 우리는 계속 바뀌잖아요. 우리는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판을 바꿔버렸군요. 그렇죠. 새로 유행하는 걸로. 이 아까 얘기한 메인프레임 코볼에서 윈도우즈로 내려가는 거는요 혁신이에요. 그러니까 버리고 새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 버리고 새로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거를 어떻게든 뜯어 고쳐서 써야 그래서 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세요. 메인프레임 코볼에서 윈도우즈 코볼로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코볼이잖아요. 코볼. 근데 핵심 로직은 코볼이고요. 화면에 보이는 것만 자바라든지 웹을 써요. 겉보기에는 그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일본 IT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야 내가 보니까 거기도 웹이던데 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표시만 웹으로 하는 거고 그 안에 로직단은 전부 코볼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지금 DX를 하려고 해도 기본이 안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런 환경에서 변화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다 먹고 살았어요. 그잖아요. 네. 메인프레임 코볼만 하면 먹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에서 얼마 전에 한국에도 뉴스에 났는데 일본에서 제일 큰 메가뱅크가 미즈호 은행이에요. 네. 미즈호 은행은 5개 은행이 합병을 해서 만들어진 은행인데 미즈호 은행이 거의 6년에 걸쳐서 한국 돈으로 5조 원 정도, 5, 6조 원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저 기간 시스템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작년에 오픈을 했는데 1년 동안 커다란 시스템 트러블이 6번인가 7번 일어나가지고 국가적으로 문제가 돼서 결국 미주은행 사장이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던. 근데 그거 이제 그래서 새로 개발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참여한 기업들이 일본의 대표 기업은 다 참여했어요. NTT부터 시작해서 뭐 후지츠, 히다치, NEC, IBM 다 참여했거든요. 실패했어요. 이게 일본의 IT 기업들의 수준이에요. 근데 메가뱅크니까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이 대부분 일본에서 온 거거든요. 네. 옛날에 일본의 후지츠라든지 NEC의 금융 시스템이 우리도 코볼로 쓰고 있다가 그걸 다운사이징 한 거란 말이에요. 국민은행이나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3천억 정도? 한화로? 3천억, 4천억 정도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개발 기간이 뭐 2년, 3년 얘기하더라고요. 네. 여기는 6년에 5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일본 사람 저한테 야, 그 여신 규모가 다르다. 그죠? 여신 규모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100기가 하드디스크나 1000기가 하드디스크나 얼마나 차이 나겠냐. 그렇잖아요. 뭐 이 동그라미는 좀 달라지겠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비례해서 달라지진 않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6년 전에 대표님 지금 PC의 OS가 버전이 뭡니까? 지금 MS. 예, 그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윈도우즈 12쯤 될 거 아니에요. 요새 뭐더라? 뭐 하도 뭐 따로 신경을 안 쓰니까. 근데요, 6년 전의 OS는 뭔지 기억나세요? 생각이 안 나요. 그죠? 그런 거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살아봐가지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미주은행 시스템 개발해서 오픈한 데까지 6년 걸렸다고. 네. 그러면 6년 전에 최신의 아키텍처라고 설계를 했다고 칩시다. 자, 6년 전하고 지금 또 기술 격차가 많이 벌어졌죠. 네, 근데 6년 뒤에 시스템 개발이 끝났어요. 6년 전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개발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6년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PC의 OS가 뭐 A라는 거였다고 쳐요. 그러면 그 이 개발한 시스템은요, 그 PC의 OS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납품을 하려고 보니까 그 PC에 그 OS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일본에 있는 성누가 국제병원이라는 일본에서 가장 큰 병원에 IT 어드바이저를 8년간 했어요. 네. 하면서 병원 정보화를 제가 추진했었는데 거기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계약할 때 윈도우즈 M2라는 그 OS가 있었어요. 네. 기억나시죠? 근데 윈도우즈 M이라는 거를 이제 했는데 그 뒤에 개발 끝난 뒤 2년 뒤에 윈도우즈 2000이라는 게 맞아. 2000은 그렇죠? 기억이 납니다. 네. 예. 그래서 2000으로 납품을 받았는데 당시 벤더가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PC가 납품이 됐는데 윈도우즈 2000이란 말이에요. 그죠? 새 거니까. 그랬더니 벤더가 하는 얘기가 저희 시스템은 윈도우즈 ME에 특화돼서 만들었기 때문에 2000에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기를 윈도우즈 ME로 했기 때문에 PC를 OS를 다운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지는 걸로 바꾸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제가 그건 그런데 뭐 호환성이 있으니까 돌아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더니 하는 얘기가 당신이 책임을 진다면 우린 그냥 해도 됩니다. 근데 안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인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테스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윈도우즈 2000에 이게 번들로 들어와 있잖아요. 네. OS가. 이거를 삭제하시고 윈도우즈 98로 새로 깔으셔야 됩니다. ME로. 근데 그럼 그렇게 해줘라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돈은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즈 ME OS의 라이센스를 다 사야 되고요. 이중 지불을 하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렇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거 어닌스톨하고 그걸 깔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거 작업하는 비용. 그렇지. 인건비가 또 들어가죠. 네, 그걸 이제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줬어요. 안 주고 버틸 방법이 없는 걸요.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모든 그 대부분의 큰 기업들의 개발 기간은 보통 3년에서 5년입니다. 대한민국은요 보통 기업은 2년이에요. 2년. 예. 그러니까 거의 2년도 긴데 50에서 더블 그쵸. 정도의 기간이 예. 더 걸리는군요.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기냐?
일단 이 사람들의 생산성이 그렇고요. 이 사람들 능력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요즘에 1,000억 이상 투자해가지고 중간에 망쳤다는 그 회사나 어떤 조직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다이아몬드라는 회사에서 뭐 한 20개 회사 정도, 한 20개 정도 대표적인 걸 올려놨던데 미주어들 포함해서 이 정도가 기본적으로 일본의 IT 기업들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다 보니 이 상황에서 그 일본 기업들만이 일본 정부라든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어떤 그 정부와 추진에 참여를 하니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문제는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들의 그 기본 관념, 마인드 자체가 역시 또 국민성으로 가야 되나요? 이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그 제가 일본 사람들하고 특히 일본의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정치가들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무슨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저도 물어봐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답을 드리는데 그 답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정치가가 IT에 두네요. 그래서 한국에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디지털 뭐 패전을 해가지고 혁신을 한다고 그래서 디지털 청도 만들고 대신도 임명했다라는 뉴스 들으셨잖아요. 네. 초대 IT 담당 대신이 장관이 텔레비에 나와서 그 국회 질문에 답변을 하는데 야당 국회의원이 물어봤어요. 요즘에 사이버 세큐리티가 중요하다고 한다. 근데 USB 같은 거를 이렇게 막 꽂고 하면 바이러스 옮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이런 거를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IT 담당 대신이었던 분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저는 평생 컴퓨터를 써본 적이 없어서 그 무슨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다, USB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해서 한동안 세간이 시끄러웠죠. 그러면서 뭐 그 우스갯소리로 내가 USB는 잘 몰라도 USA는 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도 얼마 전에 그 뉴스를 통해서 본 여러 가지 있잖아요. 특히 코로나 확진자 이 그래프 숫자 할 때 그래프 끝이 하니까 그 벽을 타고 이렇게 올라갔었던 뭐 그런 화면들이 나오면서 벙쪘던. 그 시각적으로 보기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닿던데. 칸이 없으니까 벽을 타고 천정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정치가 IT 담당 대신이 제대로 뭔가 지식이 있으면 그러니까 위기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자, 이 사람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관료가, 그죠? 공무원이 똑똑하면, IT에 관해서 지식이 있다면 공무원이 기획을 잘 할 거 아니겠어요? 정치가가 무지해도. 그런데 일본은 IT 전문직 공무원 제도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IT에 대해서 공무원은 거의 잘 모릅니다. 이분들 누구한테 부탁을 하냐면 일본을 대표하는 IT 기업의 대표를 물어보잖아요. 근데 아까 미주은행 개발한 회사, 뭐 일본 대표적인 IT 기업의 레벨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요분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러면 이번에는 그 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잘 해가지고 지적을 해주면 되는데 학자도 몰라. 그 다음에 이런 낭비를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매스컴이 지적을 해주면 좋은데 언론 내에서도 잘 몰라. 이런 식으로 어떤 부의 스파이럴, 그 뭔가를 핵심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스파이럴이 안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목표는 세우는데 그 목표를 달성할 진짜 인재를 적재적소에 못 쓰는 거군요. 그렇죠. 전문가를.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우스갯소리로 일본 이제 DX를 한다고 하면서 얼마 전에 그 발표된 그 기계가 있어요. 그게 뭐 하는 기계냐면 그 도장 찍어주는 로봇인데요. 그게 AI까지 탑재가 돼 있는 기계예요. 뭐냐면 이게 문서가 많이 있는데 문서를 딱 보면 이 문서에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대표이사 직인을 견적서라 그러면. 어떤 거는 견적서면 뭐 오른쪽 위에다 찍어야 되고 또 뭐 어떤 거는 밑에다 찍어야 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AI가 학습된 컴퓨터가요,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RPA를 가지고, RPA 아시잖아요.
딱 문서를 읽어요. 아, 이게 견적서구나. 그러면 도장은 오른쪽 위에다 찍는데 여기는 대표이사의 사각 관인을 찍더라. 이거를 이제 딱 판단을 해요. 그래서 로봇 암이 찡하고 가서 도장을 식별을 해요. 도장을 골라갖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 딱 찍고 그것도 인주까지 찍고 옵니다. 딱 찍고 다시 제자리 딱 돌아가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스킵을 해서 이제 그 계약서는 중간에 간인을 찍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계약서를 쫙 전자팔이 넘긴 다음에 거기 도장을 또 딱 찍고 이렇게 해서 이걸 다 처리해 주는 거죠. 이거를 DX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냥 도장 그런 찍을 일이 얼마나 된다고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일을 하려면 이런 부분을 없애겠다고 하면 전문가가 그게 아니라 도장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지는 전자결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라고 조언을 해야 되잖아요. 우린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혁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당사자가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이게 종이 이거 도장 찍는 게 이게 문제다.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지? 라고 얘기를 하면 생각이 전자결제로 가는 게 아니라 IT 업체를 부르죠.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RPA를 딱 들고 오는 거예요. 요즘에 이건 또 우린 장사를 해야 되니까. 아니 근데요 악의는 없어 보여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최선이라고. 모르니까, 예, 본인이 모르니까. 그래서 AI, RPA 뭐 이런 몇 가지 얘기만 딱 하면 최첨단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가 막히다. 근데 그거 만드는 게요. 이게 또 어떤 장인 정신이 필요한 최첨단 아닙니까? 그죠? 기계 자체는. 그렇죠. 이거가 신문 방송에 보도가 되고 했는데 대한민국 같았으면 아마 뒤집어졌을 거예요. 세상에. 욕 엄청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이거 어디서 만든 거냐면요. 히다치 하고요. 그다음에 토요타 자동차의 자회사인 덴소라고 해서 덴소 유명한 기업 유명하죠. 아닌가요? 전장 제품 만드는 이런 유명한 회사들이 본인들의 그 노하우를 총 결집해서 만든 기계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혁신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가 일본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래서부터 그 위에까지 네. 리더층까지 그러니까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문제 해결을 한다는 건 사실 책임을 진다는 의미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문화 자체가. 그 엊그제 일본의 뉴스 자료 한번 보시면 알 텐데 엊그제 일본 뉴스에 나왔는데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IT 업체들 생산성이 그렇게 낮다고 했잖아요. 그 회사들 경영이 어떨 것 같습니까? 글쎄요, 한국에서 그런 마인드로 했다가는 망할 것 같은데요. 그 회사가요 전부 흑자 났습니다 지금. 왜 흑자가 났냐? 정부가 아까 그런 저생산성을 커버할 수 있는 생산성이 낮으니까 청구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돈을 다 주니까. 그 다음에 민간 기업들이 아까 제가 병원에서 말도 안 되는 그죠? 시스템 개발을 ME 시절에 발주했다고 해서 윈도우즈 2000이 됐는데 저보고 저기 윈도우즈 ME OS 깔아야 되니까 그 OS 값하고 인스톨하는 돈을 달라고 하면 지불을 하잖아요. 이런 고객들이 있으니 IT 업체가 망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걸 거부할 수가 없는 거군요. 그냥 문화 자체가 그렇게 되니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각 기업들의 정보 시스템 있잖아요. 병원의 정보 시스템. 대한민국은 삼성병원, 뭐 아산병원, 세브란스 병원에 가보시면요. 병원의 정보 시스템을 병원에서는 핵심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자체 시스템 자체적으로 개발합니다. 네. 물론 손이 딸리니까 IT 업체에 부탁을 해서 개발은 하지만 그 소유권이 병원 겁니다. 근데 일본은 이 전산 시스템을 일본의 경영자들은 아직까지도 전자 계산기라고 생각합니다. 전자 계산기니까 아무거나 갖다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모든 대부분의 기업들은요 자기 시스템이 없어요. 후지츠, 히다치, NC가 만들었다는 소위 패키지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리스를 해서 빌려서 써요. 그러니까 한 줄 고치려고 해도 그 회사 아니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고객이 되면 사후 관리까지 해가지고 그렇죠. 수익이 계속 나올 수밖에 그럼요. 없겠네요. 코 끼는 거죠. 그게 원래는 좋은 의미로 시작한 거예요. 역할 분담하자. 너희는 컴퓨터 시스템 해주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시간이 가면서 이것도 저희가 해드릴게요. 이것도 저희가 해드릴게요. 하다 보니 결국은 고객을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됐고 결국 IT 기업이 그걸 다 장악해버린
그런 상태가 지금 현재 일본의 가장 큰 문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돈을 집행하는 정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탁상 공론, 탁상 전문가들 네. 이거에 의해서 이게 더 문제가 커지는 거군요. 예, 제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전 일본 정부의 공무원도 해봤고 위원도 다 해봤잖아요. 옆에서 회의하는 걸 듣고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자 차원이 같다 보니 자기들끼리 심각하게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옆에 듣고 있자고 보면 기가 차서 제가 지적을 해주죠. 지적을 해주는데 제가 얘기해주는 지적에 사람들 공감을 해요. 근데 공감을 하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저도 답이 없어요. 왜냐?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면 그거를 제가 기획을 해서 뭐 일본의 IT 업체에 부탁을 하면 거기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업체들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위험하다고 안 해주거든요. 참 우리가 알기로는 일본 하면은 참 기술력이 뛰어난, 그리고 손재주, 그 다음에 뭐 기초과학이 발전한 아주 노벨 과학 수상자도 많이 나온, 이렇게 그러니까 월등한 기술력을 가진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좀 그렇지가 않군요. 일단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그걸 그렇게 생각해도 맞았어요. 지금은 자 그 말이 틀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이야기한 일본은 아주 아주 좁은 부분만 얘기한 거예요. 정보 시스템 국한에서. 디지털화되는. 다만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산업에 디지털이 깔리기 때문에 저로서는 일본의 IT 산업이 이렇게 돼버리면 병원도 IT 없이 안 돌아가고, 그렇죠. 학교도 IT 없이 안 돌아가고, 공장도 IT 없이 안 돌아가고, 정부가 안 돌아가니까 은행도 안 돌아가고, 이게 큰 문제다라고 전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거는 정보 시스템 국한된 얘기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지금 수출 규제 이런 걸로 일본하고 마찰이 있잖아요. 뭐 소부장 이런 거, 그렇죠. 반도체, 소재들. 반도체 어떤 핵심 요소 기술, 부품, 소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아날로그지 않습니까? 아, 아날로그는 강하군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노벨상 수상한 기술들을 보시면 보통 30년 전이나 40년 전에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인 정신을 가지고 30년, 40년 동안 그것을 계속 해왔던 거죠. 그 기술이 결국은 꽃이 피어서 지금 현재 일본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이 강한 게 맞고요. 다만 지금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이요. 우리 어떤 음료수나 이런 거, 아니 먹는 식품을 보시면 요즘에 한국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먹으면 안 되는 기간과 먹으면 그 맛을 유지하는 기간하고 다르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게 제조 기한인가 뭐 있어요. 그렇죠. 유통 기한하고 뭐 있어요. 그게. 있죠. 일본에서는 그거를 상미 기한이라고 하는데 맛을 즐길 수 있는 기한이 있어요. 그거하고 먹으면 큰일 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일본어로 상미 기간이라고 하는 쇼미 기갱이라고 하는데 저는 기술의 쇼미 기갱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기술을 하나 발명을 하면 그 기술이 3, 40년은 갔어요. 계속 로열티를 받아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기술을 안 쓰고 다른 기술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으로 얘기하자면 일본이 NTT 도코모가 잘 나갈 때 그게 그 PHS였지 않습니까? 그죠? 셀룰러폰에 대한 기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거를 CDMA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기술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CDMA는. 그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 기술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기술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휴대폰이 1G부터 5G까지 올라오는 데서 얼마나 빠른 기간 안에 지금 왔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처럼 예전에는 그런 요소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100년은 먹고 살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는 일본의 경쟁력이지만 그게 앞으로도 경쟁력일지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제 생각에는 별도의 생각을 좀 했으면, 다른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데, 야 우리는 요소 기술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를 못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시면 그 갤럭시라는 휴대폰,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세계에 왕창 팔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인 것이고,
거기에 부품을 조달하는 나라는 일본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부품을 만드는 나라는 훌륭한 것이고 완성품을 만들어서 애플하고 싸우는 삼성은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각각의 역할 분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걸 좀 주로 하면 좋겠다. 네, 우리가 못하는 부분은 인정하고 또 배우면 되고 하면 좋은데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이게 무슨 요즘에는 전쟁처럼 돼버려서 그렇죠. 믿을 수가 없게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지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본은 아날로그 관련된 기술, 제조와 네, 관련된 그렇죠. 이런 것들은 참 강력한데 네. 이런 디지털과 관련된 근데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은 이번에 챗GPT가 나왔듯이 네. 앞으로는 이쪽이잖아요. 네. 이 디지털 무슨 뭐죠? 뭐 5G 자율주행이 됐든 뭐 이런저런 소프트웨어의 어떤 네. 시대가 되는데 우리도 소프트웨어 파워가 약하다고 하는데 일본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하네요. 그렇죠. 우리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의 이 소프트웨어 산업은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게 사실인데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의 피와 땀이 진짜 고혈을 짜내서 이루어진 것이지 정부나 대기업이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기업은 좀 우리 계속 이슈가 되는 게 수십 년째 갑을 관계, 그 하청업체 쥐어짜기.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게 있어요. 그 대한민국의 정부 중앙부처 48개인가 돼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230개인가 40개인가 그래요. 네. 근데 그 각각이 전자결제나 그룹에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한민국 정부는 처음에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전자결제를 개발해 갖고 납품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제 기억이 나시 모르겠는데 핸디소프트라든지 네. 나눔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가오나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그 그룹웨어를 개발해서 지방자치대에 납품을 쭉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시점에선가 정부에서 중복 투자다. 그래가지고 정부가 대기업의 턴키로 전국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쓸 수 있는 그룹웨어를 개발하라고 해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기업에 발주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그룹웨어 개발하는 회사들 하청으로 써서 정부가 쓰는 그룹웨어를 개발하죠. 그러고 나면 그 중소기업들은 자기들이 연구 개발해서 그룹웨어 개발한 거 쓸 데가 없어요. 그렇죠. 민간 회사에는 팔지만 정부 수요가 싹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자, 일본은 어떻게 돼 있냐? 일본은요, 1,700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따로따로 구매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1,700 카피를 팔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5년 단위로 빌려주기만 한다고. 그 일본의 IT 업체들은 한번 개발해서 딱 꼽아 놓으면 5년마다 발주서가 오는 거고요. 이런 그 소프트웨어 산업이에요. 참 이게 그래서 나오는 문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장단점들이 있겠지만 그 우리 빈부의 격차, 네. 뭐 기업이 됐든 아니면은 그 우리 소득계층 이게 그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85% 요 별로 전후 없죠. 크지 않다고 네. 하는데 우리는 막 50%, 60% 막 이러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갈등이 또 있고. 그렇죠. 그래서 쥐어짜서 대기업만 거의 먹고 사는. 지금 대한민국의 이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는 게 우리 중소기업인들이나 젊은 사람들의 피와 땀을 짜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는 맞는데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 좀 부탁하고 싶은 게 너무 이쪽으로 왔습니다. 일본 정부에 제가 얘기하는 게 당신들은 너무 이쪽으로 왔습니다. 섞어가지고 중간. 일본은 소프트웨어 업계가 정부의 고혈을 짜내고 한국은 정부가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의 고혈을 짜내는 예, 어떤 뭐 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고혈을 짜내지만 일본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고혈을 짜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것을 정책적으로 이제 방지하거나 네. 뭐 좋은 쪽으로 유도하는 게 이제 정부의 힘인데 역할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건 지금 중소기업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 대기업에 유리한 상황이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그 소프트웨어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꿈을 가지고 열정페이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뭔가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보통신 IT와 관련해서 일본과 한국의 네. 문제 혹은 장단점이 무엇일까? 근데 이걸 아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가 좀 되네요. 예. 네.